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 다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이제 월화수 휴장이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장이 어떻게, 우리 HLB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겠죠. 자, 어저께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LB 그룹에서 9월 20일 날 이 FDA 리보스나리 병용요법 재허가 신청을 한다. 라는 확실한 좀 오피셜한 내용들을 전해왔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9월 20일 재허가 신청 이후에 이런 주가 방향성, 이 단기, 중장기 흐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어저께 여러분들께 이 리보세나립 재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루 동안 또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 HLB에 대한 이런 재료 모멘텀 뿐만 아니라 아마도 월화수가 지나고 나서 이 미장이 3일 동안 열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휴장인데, 그럼 미국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분명 부각이 되어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재료들이 함축적으로 모여서 우리나라 시장이 목요일 날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주가의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모멘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리 인하나 11월 대선이나 이런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지수가 상승을 더 크게 한다라고 하면 HLB는 그 힘을 받아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HLB가 제한적이거나 중장기적인 흐름이 이 지수의 흐름과 똑같이 또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HLB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HLB 20일 날 리보세나립에 대해서 재허가 신청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항서제약과 동시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결국 기대를 하는 건 재허가 신청을 한 뒤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뒤에 발표가 나오거든요. 어떤 발표가 나와요?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가 되는지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데, 이 클래스 1이 되면은 빠르면 올해 11월에 FDA 승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2면은 내년 한 3월 정도로 예상이 되어 가는데, 사실 클래스 1이면은 거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거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더 큰 재료로서 11월 FDA 승인 전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낼 확률이 크고, 만약에 클래스 2라고 하면 이 3월까지의 또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고 또 실망감이라는 또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또 클래스2가 나오면 좀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일 날 이 제어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는 걸 현재 이 ESM에서 더 바이오와 이 엘레바 대표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견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이 항서제약과 이 같은 날 동시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7월 미팅에서 추가 보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고, 재신청하면 FDA가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재신청 준비를 빠르게 했다. 그래서 현재 9월 20일 날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게 이 CRL, HLB가 당시 통보된 CRL이 주된 내용이 항서제약의 시설 문제였기 때문에 보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제어가 신청이 좀 지연된 건 맞아요. 네, 지연된 건 맞는데, 그래도 CMC 보완 사항이나 안정성 업데이트까지 요청을 받으면서 이런 서류 작업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9월 20일까지 제어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9월 클래스 2에 속한다면 최종 승인 여부는 늦어도 3월 20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클래스 1이 나온다라고 하면 11월 20일에 최종 승인 여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현재 HLB 측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비모 관련해서는 FDA에서도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든 그런 구간 내에서 재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이 항서제약에, 그리고 HLB에 이 FDA 제허가 신청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갈지도 봐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중국 측에 현재 나오는 내용들, 항서제약 측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 중에 있으니까, 지금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사실 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중국 측 그리고 한국 측 HLB 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차트의 모양만 보더라도 그냥 재료 모멘텀 다 빼고 이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삼각수렴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상방으로 나올 확률이 한 80% 이상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차트가 저는 HLB가 아니라 뭐 그냥 어떤 뭐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기업을 몰라. 근데 이 차트만 보고서라도 저는 충분히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도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재료까지 튀어나왔다. 거기다가 또 기대감까지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아마 터지면서 상승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항서제약 측에서 나온 내용들은 너무나 기대감은 좋은데 정말 오묘하게도 우리가 목요일 날 장이 개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글로벌 증시가 앞으로 월화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 수요일에서 목요일에서 넘어가는 이 새벽 3시에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장기간의 연휴 끝에 개장이 되어 가는데, 이게 어떤 변동성을 일으킬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엔 아직 일러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월화수 시장이 여기에 대한 선 반영 기대감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HLB의 주가의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가고 그 이후에 지수가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 HLB도 어쩔 수 없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HLB가 일단은 목요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HLB 개별 상승은 분명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HLB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떤 구간에서만큼 분명 저항대를 맞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런 구간대.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확실한 이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현금화를 50%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HLB를 우리가 한번 믿었다가 꼬꾸라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클래스 1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FDA 승인까지도 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100%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략 여기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이 손실을 벗어나는 수익권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또 흥분하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냥 냅두자,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또 생각이 변하지 마시고, 무조건 제가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매도 사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비중 조절을 하고 현금화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현금화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크게 수익 보려고, 우리가 HLB로 더 크게 수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다른 또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마디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금리 인하가 앞으로 B컷이냐, 베이비 컷이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미국의 정책금리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5.25에서 약 8회 정도 연속 동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냐. 자, 볼게요. 마지막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B컷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말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125bp, 그러니까 1.25포인트죠. 그리고 100bp, 1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대다수인 만큼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이보다 낮은 금리 인하폭을 시사할 경우 시장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고금리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금리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수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HLB도 고점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대감이 다 반영된 후에 FDA 승인까지 기다리는 그 공백 있잖아요. 그 공백 동안 이 지수의 하락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시장 상황과 시황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사람만이 저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10월, 11월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좀 우리가 HLB만 보고 이 주가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면 정말 골치 아픈 게 없겠지만 지금은 복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단기,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항상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타점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도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중국 측에서는 HLB 그리고 월, 화, 수 미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미장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끌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커뮤니티방 그리고 문자로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저 박프로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매도 타점 그리고 시황 분석 브리핑도 제가 계속해 드릴 거고 이 커뮤니티 링크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HLB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월, 화, 수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또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목 리스트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미장을 분석해 나가면서 봐야 하는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같이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만 해주시면 된다? 구독, 좋아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이시려나? 한 번 더 크게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결국에 우리가 HLB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내가 3년 전에 이 9만전자에 물려서 지금 4년 동안 어떤 수익도 안 나고 있어 미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으세요? 결국에 내가 우량주를 투자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주를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수익을 결국 우리의 수익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수익을 결정해 나가는 건 이 타점에 대한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인데, 이 타점에 대한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뭘 잘한다? 이 시황과 시장을 잘 분석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흐름을 잘 꿰뚫고 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HLB 지금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나올 것이지만 현재 재료와 모멘텀 이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이 기대감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 대응만 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더 행복하게 조정을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주말이 아니죠, 연휴 동안 많은 또 우리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보고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